새벽마다 밖으로 나가는 시아버지. 2024년 4월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감춰진 두 얼굴 지금 시작합니다. 딸랑딸랑 출입문에 달아둔 종이 조용한 집안에 울렸다. 윤정의 눈이 번쩍 떠졌다. 디지털 시계의 붉은 숫자가 새벽 4시 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또 그 소리였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지난 일주일째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또야? 윤정은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고 일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민호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시아버지 기석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빈 침대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어디 가시는 거지?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72세의 시아버지가 새벽 4시에 나가는 것이 정상일 리 없었다.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아니면 몰래 도박을 하러 가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윤정은 거실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빨랐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뭔가 이상해.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일과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벽 4시에 나가서 6시쯤 돌아오곤 했다.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다. 마치 좋은 일을 한 사람처럼. 윤정은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4시 5분. 시아버지가 문을 나선 지 3분이 지났다. 평상시라면 다시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너무 궁금했다. 한번 따라가 볼까? 윤정은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다. 운동복 차림으로 나서면 새벽 조깅을 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만약 시아버지와 마주쳐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터였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시아버지의 모습을 찾았다. 다행히 그리 멀리 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큰 도로를 건너 구시가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윤정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10분 정도 걷자 시아버지가 골목길로 들어섰다. 재개발 지역이라 낡은 집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윤정은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 그때였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윤정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혹시 들킨 걸까? 하지만 시아버지는 윤정을 보고 멈춘 게 아니었다. 골목 끝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시계를 보고 있었다. 마치 약속 시간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윤정은 전봇대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새벽 공기는 차갔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다. 시아버지의 숨겨진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에 온몸이 떨렸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 윤정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갑자기 골목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다. 끽끽거리는 바퀴 소리. 무언가를 끄는 소리였다. 윤정은 목을 길게 빼고 확인하려 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전봇대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하지만 골목 끝에 다다르자 윤정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새벽 4시의 골목길, 72세 시아버지의 비밀스러운 행동, 그리고 지금 윤정의 눈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장면. 내일 아침이 되면 윤정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윤정은 숨을 죽이고 골목 끝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봤다. 시아버지 기석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상대방은 중년 여성이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낡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아줌마, 오늘도 나왔네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평소 집에서 듣던 것과는 다른 부드러운 톤이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친근함이 묻어났다. 네, 할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여자의 목소리는 피곤해 지친 듯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반기는 마음은 진실해 보였다. 윤정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발견될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때 윤정은 여자 뒤에 있는 것을 봤다. 리어카였다. 낡고 녹슨 리어카에는 각종 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골판지, 플라스틱병, 철 조각들이 어지럽게 담겨 있었다. 고물 줍는 사람이구나. 윤정은 상황을 이해했다. 시아버지가 새벽마다 만나는 사람은 고물을 줍는 아줌마였다.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새벽마다 만나는 것일까? 시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어카 뒤편으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다. 여자는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시아버지는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여자가 사양했지만 시아버지는 고집을 부렸다. 아니야, 이런 무거운 걸 혼자서 어떻게 해. 나도 할 일 없어서 심심한데 같이 다니자고. 둘은 골목을 나와 큰 길로 향했다. 윤정은 더욱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덕분에 들키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다. 리어카는 끽끽거리며 천천히 움직였다. 시아버지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다. 마치 오래된 동업자 같았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저번에 아파트 단지 쪽에 골판지가 많았어요. 거기 가볼까요? 좋아요. 거기 가면 페트병도 많이 나올 거예요. 둘의 대화를 들으며 윤정은 점점 놀라워했다. 시아버지가 고물 줍는 일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인 것처럼. 30분 정도 걸어 도착한 곳은 신축 아파트 단지였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에는 정말로 골판지와 플라스틱 병들이 가득했다. 여자는 능숙하게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도 옆에서 도왔다. 골판지를 펴서 정리하고 페트병들을 크기별로 분류했다.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윤정은 멀리서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우리 시아버지 맞나? 집에서는 항상 의젓하고 권위적이던 분이 고물을 주우며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다니. 1시간 정도 작업을 끝낸 후 둘은 고물상으로 향했다. 윤정은 더 멀찍이서 따라갔다. 고물상 주인은 여자를 알아보는 듯했다. 은주 씨, 오늘도 왔네요. 아, 오늘은 누가 도와주시나? 네, 동네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은주. 그 여자의 이름이 은주였다. 윤정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고물상 주인은 물건들을 검사하며 가격을 매겼다. 골판지 몇 킬로그램, 페트병 몇 개, 철 조각들까지. 모두 합쳐서 10,000원 남짓이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또 오세요. 돈을 받은 은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10,000원으로는 하루 생활비도 부족할 것이었다. 시아버지가 은주에게 말했다.
수고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은주는 빈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시아버지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윤정은 급히 지름길로 먼저 집에 도착했다.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새벽마다 하는 일을 알아냈지만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왜 시아버지는 고물 줍는 아줌마를 도와주는 것일까? 단순한 선행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윤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은주라는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순박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새벽 6시 시아버지가 돌아와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곧 평상시와 같은 일상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윤정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될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다음 날 저녁 윤정은 시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뉴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윤정에게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다. 새벽에 리어카를 밀어주던 그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다. 아버님, 요즘 일찍 주무시네요? 윤정이 넌지시 떠보았다. 응? 아,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럼 새벽에 뭐 하세요? 그냥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괜히 의심받을 필요는 없었다. 밤이 되자 윤정은 다시 한번 시아버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어제 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은주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새벽 4시 예상대로 시아버지가 집을 나섰다. 윤정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이제 어느 골목으로 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골목 끝에서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둘의 만남은 이미 일상이 된 것 같았다. 아줌마,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시아버지의 첫 인사였다.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것 같은 톤이었다. 네. 그런대로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은주의 얼굴이 더 자세히 보였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이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시장 쪽에 가볼까요? 어제 상인들이 골판지 많이 버렸을 거예요. 둘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다. 윤정은 더 가까이서 은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다. 리어카가 무거운 탓도 있겠지만 몸 자체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다. 시장에 도착하자 정말로 쓸만한 고물들이 많았다. 은주는 경험이 많은지 빠르게 좋은 것들을 골라냈다. 시아버지도 열심히 도왔다. 은주 씨는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물었다. 윤정도 궁금했던 질문이었다. 2년 정도 됐나요?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2년이면 꽤 됐네요.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다니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도 귀를 쫑긋 세웠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남편이 아파서요. 2년 전에 쓰러졌는데 지금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많이 아프세요? 뇌졸중이었어요. 한쪽이 완전히 마비됐고 말도 잘 못해요.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느껴졌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는 남편이 벌어서 살았거든요.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윤정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45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생계를 책임져야 했을 은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갔다. 다른 일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해봤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돌봐야 하니까 오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일은 시간이 자유로워서 힘들겠어요. 힘들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은주의 말에는 체념과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2년 동안 하루하루를 버텨온 강인함이 느껴졌다. 고물을 다 정리한 후 둘은 다시 고물상으로 향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았다. 1만 5천 원이었다. 오늘은 많이 받았네요. 고물상 주인이 말했다. 네,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요. 은주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그나저나 은주 씨 남편은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고물상 주인이 물었다. 윤정은 깜짝 놀랐다. 고물상 주인도 은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요. 여전해요. 어제도 밤새 기침을 해서 잠을 못 잤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게요. 매달 약값만 해도 30만 원이 넘어요. 윤정은 계산을 해봤다. 하루에 1만 원을 번다면 한 달에 30만 원. 약값만으로도 한 달 벌이가 다 나가는 것이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은주는 돈을 받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조심히 가세요. 은주가 떠난 후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윤정은 시아버지의 옆모습을 지켜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던 시아버지가 이제는 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왜 하필 은주일까?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도와주는 것일까? 단순한 동정심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은주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 2년 동안 혼자서 병든 남편을 돌보며 새벽마다 고물을 주우며 살아가는 여자. 그리고 그런 여자를 돕는 시아버지.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윤정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정은 매일 새벽 시아버지를 따라다녔다. 이제 둘의 일과가 익숙해졌다. 새벽 4시에 만나서 고물을 줍고 고물상에 팔고 헤어지는 패턴이 반복됐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친 둘이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윤정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둘의 모습이 보였다. 시아버지가 커피를 주문하고 은주는 사양하는 듯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겨 함께 앉았다. 윤정은 카페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듣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저 창문 너머 둘의 모습만 지켜볼 뿐이었다. 20분 정도 지난 후 둘이 카페를 나왔다. 은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시아버지도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네, 생각해 볼게요. 은주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둘은 평소처럼 헤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시아버지가 은주에게 무슨 제안을 한 것일까? 은주가 고민하게 만든 그 제안이 무엇일까? 다음 날 윤정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골목에서 만난 둘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다. 은주는 밤새 고민했다는 듯 지쳐 보였고 시아버지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그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은주가 망설였다. 뭐가 걱정이세요? 모든 게 걱정이에요. 정말 괜찮을까요? 시아버지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윤정은 깜짝 놀랐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하지만 뭐예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윤정은 귀를 쫑긋 세웠다. 남편? 은주의 남편 이야기가 나왔다.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윤정은 숨이 막혔다. 요양병원? 왜 갑자기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요양병원요? 은주도 놀란 목소리였다. 네.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집에서 혼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아버지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병원비든 뭐든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윤정은 충격을 받았다. 시아버지가 남의 병원비를 책임진다고? 우리 가족도 여유롭지 않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을 멈췄다. 뭔가 중요한 조건이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대신 나와 같이 살아요. 윤정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같이 살자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은주도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같이 살자고요? 네. 당신도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나도 늙어서 외로워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시아버지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몸이에요. 남편분은 의식도 없고 회복 가능성도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윤정은 시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평생 덕망 있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그래도 그건 은주가 고개를 젓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매일 곰을 주우며 근근히 살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남편분도 전문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고요. 시아버지는 계속 설득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45살이잖아요. 아직 젊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 나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죽어가는 남편 때문에 당신도 죽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윤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시아버지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너무 급했나요? 하지만 내 진심이에요. 당신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은주의 손을 잡았다. 조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거죠.
외로운 노인과 힘든 여자가 서로 도우며 살면 안 될까요?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세요. 내일 또 만나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리어카를 끌고 갔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윤정은 온몸이 떨렸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시아버지가 고물 줍는 여자에게 동거를 제안했다고? 그것도 병든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정말 선의에서 도와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다. 72세의 호라비 노인이 45세의 여자에게 품은 감정. 그것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윤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시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안을 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주의 입장도 이해가 갔다. 매일 고물을 주우며 병든 남편을 돌보는 삶.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비도덕적인 제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민하게 될 만했다. 윤정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오해일 수도 있었다.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은주가 어떤 대답을 할지, 시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봐야 했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 일이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새벽의 비밀이 곧 터질 것이라는 예감을. 사흘이 지났다. 윤정은 매일 새벽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다. 시아버지를 따라가서 은주와의 만남을 지켜보는 것. 하지만 은주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점점 초조해하는 것 같았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은주에게 더 자상하게 굴었다. 고물을 주울 때도 더 열심히 도왔고 무거운 것은 혼자 들려고 했다. 몸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푹 쉬어야 할 텐데. 시아버지의 배려는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아는 윤정은 불편할 뿐이었다. 오늘도 고물을 다 정리한 후 둘은 카페로 갔다. 윤정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지켜봤다. 카페 안에서 둘의 대화가 길어졌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앉아 있었다. 은주의 표정이 계속 변했다. 고민, 갈등, 때로는 눈물도 글썽였다. 30분이 넘게 지난 후 둘이 카페를 나왔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시아버지가 말했다. 병원비, 생활비, 모든 걸 제가 책임질게요. 당신은 편안하게 살면 돼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요? 조건이 있다면 나와 함께 살아달라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시아버지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정말 괜찮을까요?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돌봐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은주는 한참 동안 망설였다.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가 너무 괴로워요. 둘은 헤어졌다. 은주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다.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남편 민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아버지 요즘 어떠신 것 같아? 왜? 뭔가 이상해.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윤정은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니까. 나이 드시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민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냥 새벽에 일찍 나가시는 것 같아서. 운동하러 나가시는 거 아니야? 건강관리 하시는 것 같은데. 민호의 대답에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윤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섰다. 혹시 둘이 먼저 만나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닐까 싶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혼자 서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다. 리어카도 없었다. 10분 후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은주를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다. 일찍 나오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많이 고민하셨나 봐요. 네. 은주가 고개를 숙였다. 결정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네, 말씀하세요. 정말, 정말 책임져 주실 거예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물론이죠. 내가 약속드렸잖아요. 남편 병원비도, 생활비도, 모든 걸 제가 책임질게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매일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남편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하시니. 맞아요.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해보겠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윤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은주가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정말로?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시아버지가 물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을 병원에 보내는 것도 준비해야 하고. 물론이죠.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건 없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알겠어요. 둘의 대화를 들으며 윤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은주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매일 고물을 주우며 병든 남편을 돌보는 삶. 그런 삶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으니 잡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72세의 나이에 45세 여자와 동거하겠다니. 그것도 그 여자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해서. 윤정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일이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남편에게 말하면? 시어머니에게? 아니면 직접 시아버지와 대화해야 할까? 윤정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족에게 큰 파장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다. 일주일. 은주가 요청한 시간이었다. 그 안에 뭔가 결정해야 했다. 윤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새벽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변할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정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시아버지와 은주의 계획이 현실이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은주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날. 새벽 4시 윤정은 평소와 같이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가짐이 달랐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생각이 없었다. 골목에서 만난 둘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주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다.
시아버지도 평소보다 정장에 가까운 옷차림이었다. 결정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네, 결정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할아버지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네.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였다. 윤정이 골목 입구에서 나타났다. 시아버님,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윤정아, 너 왜 여기에? 저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시아버님은 왜 여기 계세요? 윤정이 다가가며 말했다. 은주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정이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의 얼굴에는 이상한 결의가 있었다. 사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물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의도를요. 은주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도와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정말 천사 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윤정은 은주의 말에 집중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라고 하시고 나와 같이 살자고 하시고 그건 시아버지가 변명하려 했지만 은주가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선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윤정이 물었다. 은주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할아버지께서 어제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시아버지가 보낸 문자였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요. 남편은 내일 병원에 보내고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까 잘 생각해 두세요. 윤정은 경악했다. 이게 정말 시아버지가 보낸 문자인가? 그리고 이런 문자도 있어요. 은주가 다른 문자를 보여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 살면 편할 거예요. 다른 남자들처럼 귀찮게 굴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아버님, 이게 정말이에요?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설명해 주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주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예전에도 이런 일을 하셨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고물상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어려운 처지의 여자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그만해.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더 이상 말하지 마.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 여자는 결국 할아버지와 살게 됐는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실증나서 쫓아내셨다고. 윤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거짓말이야. 시아버지가 부인했다. 그런 일은 없었어. 정말요? 은주가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이번에는 사진이었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 2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은 그때 그 여자가 찍어둔 거예요. 증거로.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발뺌할까봐. 윤정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편지도 받았어요. 은주가 편지를 꺼냈다. 저에게 조심하라고.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면서 편지에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약한 여성들을 이용해 왔는지, 어떻게 버렸는지. 시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이제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은주는 리어카를 끌고 돌아섰다. 아주머니, 윤정이 은주를 불렀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죠. 은주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힘들지만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은주의 뒷모습이 새벽 골목길로 사라졌다. 리어카 바퀴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다. 시아버님, 윤정이 다가갔다. 집으로 가요. 시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새벽 골목길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진실이 드러나는 새벽은 언제나 잔혹했다. 하지만 거짓으로 포장된 선의보다는 차라리 나았다. 윤정은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새벽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